장 지역사회복지운동입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지역화폐운동은 사회복지운동이 아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지역화폐운동, 뭐 주민조례운동, 우리가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복지 운동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그런 운동들이 모두 지역사회복지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이 지역사회복지운동 중 하나입니다. 생활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렇죠. 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활운동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지역화폐운동, 주민조례운동,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사회복지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 정책과 계획에 대해 주민과 대화, 홍보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 라디오라든지 TV 아니면은 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스라고 하는 대중매체라고 하긴 그렇죠.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대중매체죠. 델파이 기법. 자, 우리 전문가가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왕복한다고 했죠. 주고받다 보니까 장기적 방법이고, 그리고 뭐가 생기지 않는다? 편견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전문가의 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우편 조사를 하여 익명성이 보장하고 통제된 피드백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통제된 피드백. 그래서 왔다 갔다 주고받아서 장기적 방법이고, 우편으로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3번 초점 집단 기법은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집중적인 토론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자, 우리 초점 집단 기법.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집중적 토론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초점 집단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한 12명, 10에서 12명 이렇게 소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 우리 명목 집단 기법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 종이에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목집단 기법의 특징이었어요. 정치가 지역 주민이 모여 진솔한 대화, 비공식 분위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 우리 이거 샤레트죠. 샤레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샤레트 기법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순위,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문조사는 과학적인 도구로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렇죠.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정말 좋은 것이 요 설문조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전문가들이 우편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문제 확인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대안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은, 자, 우편, 익명성 보장, 전문가, 이거는 4번이네요. 델파이 기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명목 집단은 모이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순위를 적는 것이 명목 집단. 자, 정치가, 정부, 자, 시민, 국민, 주민 모여서 심층적인
비공식으로 모입니다. 비공식으로 모여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샤레트 기법. 설문조사는 과학적 방법. 공청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요 공청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델파이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에 대한 중 형식적 참여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 조치, 정상회, 협권주죠. 이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 자, 조작, 치료, 그다음에 정보 제공, 상담, 회유, 그다음에 협동 단계. 이제 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동 단계에서 이제 권한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권한 위임입니다. 자, 주민 통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니까 정보 제공, 협동 관계, 회유, 권한 위임, 권한 위임하고 협동 단계는 권한 위임, 협동 단계. 이거는 주민 권력 단계네요. 니은 리을이 속하지 않는 거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자, 주민회유. 자, 우리 주민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행정기관이 모든 걸 하는 거니까 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결책이 이런 거예요 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거는 주민회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 단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민 권력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그래서 행정기관이 딱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수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조작 비참여 단계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시키는 거예요. 교육 설득하는 것이 조작이죠. 주민 통제, 우리 이제 모든 게 이제 주민 통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입안. 그러니까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까지 하는 것이 이 주민 통제자. 권한 위임. 자, 권한 위임은 뭘 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해서 입안, 뭐 쉽게 하면 계획은 공공이 하지만 결정은 민간이 한다. 이게 이제 권한 위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이에요. 이 복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랑 운동이, 그러니까 방금 봐도 지역사회 복지랑 운동이 합쳐진 그런 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목적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뭐 한다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도성을 강화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두 되는 거예요. 모두. 여기 또 클라이언트도 가능합니다. 후원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두 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성을 가진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 후경기관, 지역자활센터 후경기관이 설치 운영되어 자활운동이 공식 전달체계에 편입되었다. 그렇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만들어지고 조건부 수급자들의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이제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이니까 거기 관리해야 될 자활 후경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활운동이 공식적 전달체계에 편입되게 됩니다. 5번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 주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